세무사 사무실에서 나오던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60대 초반의 한 분이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세금 계산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3천만 원이 넘는 양도세였습니다. 불과 한 달만 늦게 팔았을 뿐인데 말입니다. 세무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5월 9일 전에 팔았더라면 600만 원만 냈을 텐데 하루라도 늦으면 중과세가 부활한다고 경고했었다고 말입니다. 그분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몰랐다고. 이런 제도가 바뀌는 줄 몰랐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2026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내년에는 부동산 제도가 대대적으로 바뀝니다. 모르면 수천만 원을 손해볼 수 있고 알면 수천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반드시 알아야 할 변화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에 끝납니다. 지금은 다주택자가 집을 팔아도 중과세를 안 냅니다. 일반 세율만 냅니다. 하지만 5월 10일부터는 달라집니다.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가 더해집니다.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입니다.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1억 원의 양도 차익이 생겼다고 가정합니다. 지금 팔면 2,400만 원 정도 냅니다. 하지만 5월 10일 이후에 팔면 4천만 원 이상 냅니다. 1,600만 원 차이입니다. 같은 집을 한 달 늦게 팔았을 뿐인데 말입니다. 얼마 전 강남에 사는 한 60대 남성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집이 3채 있었습니다. 본인이 사는 집 하나, 자녀에게 사준 집 2채였습니다. 자녀들은 이미 독립했습니다. 2채는 전세를 놓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고민 중이었습니다. 집을 팔아야 하는지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왜 고민하시냐고 말입니다. 그분이 대답했습니다. 지금 팔면 손해볼 것 같고 안 팔면 세금이 무섭다고 했습니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2채 중 1채는 지방 소도시에 있었습니다. 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 전세 세입자도 나간다고 통보한 상태였습니다. 이 집은 무조건 5월 전에 정리해야 했습니다. 가격도 떨어지는데 세금까지 더 내면 이중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 채는 분당에 있었습니다. 입지가 좋았고 가격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이 집은 보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세금을 계산해 봐야 했습니다. 보유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나중에 팔 때 양도세는 얼마인지 따져봐야 했습니다. 두 번째, 대출 규제입니다. 이미 작년 7월부터 DSR 3단계가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도 모르고 계십니다. 특히 지방은 6개월 유예됐다가 올해 1월부터 적용됩니다. DSR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버는 돈 중에서 빚을 갚는 데 쓸 수 있는 비율입니다. 40%가 기준입니다. 연봉이 1억 원이면 4천만 원까지만 빚을 갚는 데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계산 방식입니다. 실제 금리가 아니라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합니다. 수도권은 3%를 더합니다. 실제 금리가 4%라도 7%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출 한도가 확 줄어듭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줄어들까요? 연봉 1억 원인 사람이 30년 만기로 대출받는다고 가정합니다. DSR 적용 전에는 6억 5,8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3단계 적용 후에는 5억 5,600만 원입니다. 1억 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여기에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전세 대출도 DSR에 포함됩니다. 1주택자가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전세로 살면서 집을 한 채 더 사려고 할 때 전세 대출 이자도 DSR에 반영됩니다. 결국 집을 살 수 있는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드는 것입니다. 며칠 전 50대 후반의 한 부부를 만났습니다. 강북에 전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5억 원이었고 이 중 3억 원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집을 하나 사려고 했습니다. 6억 원짜리였습니다. 은행에 갔더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출이 2억밖에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전세 대출 때문에 DSR이 이미 높아서 주택담보대출 여력이 별로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 부부는 집 구입을 포기했습니다. 세 번째,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입니다.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는 집값에 따라 대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시가 15억 원을 넘으면 최대 4억 원까지만 빌릴 수 있습니다. 25억 원을 넘으면 최대 2억 원입니다. 예전에는 소득이 높으면 더 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상한선이 있습니다. 이것이 강남 같은 고가주택 시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이 지정됐습니다. 유효기간은 2026년 12월 30일까지입니다. 여기서 집을 사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반드시 실거주해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가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집을 사면 내가 직접 살아야 합니다. 남에게 세를 줄 수 없습니다. 만약 위반하면 허가가 취소되고 최대 10%의 이행 강제급이 부과됩니다. 얼마 전 성동구에 집을 사려던 한 50대 남성을 만났습니다. 6억 원짜리 아파트였습니다. 전세를 4억 끼고 2억만 내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전세를 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구입을 포기했습니다. 다섯 번째, 취득세 감면입니다. 이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2026년까지 연장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B아파트는 혜택이 더 큽니다. 수도권은 6억 원 이하, 지방은 3억 원 이하 주택을 사면 최대 300만 원까지 감면됩니다. 출산 가구는 더 큽니다. 출산 후 5년 내에 집을 사면 500만 원까지 감면됩니다. 여섯 번째, 지방 미분양 혜택입니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면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1주택자가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주택을 사면 양도세와 종부세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해줍니다. 이 혜택도 2026년까지 연장됐습니다. 지방 투자를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특히 부산, 대구, 광주 같은 광역시는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에서도 제외됐습니다. 입주 물량도 줄어들 예정입니다. 미분양을 싸게 사서 세금 혜택까지 받으면 일석이조입니다. 일곱 번째, 청년 월세 지원입니다.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19세에서 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 원씩 최대 24개월 지원합니다. 이 제도도 2026년까지 연장됐습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은 꼭 알려주십시오. 여덟 번째,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2026년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알고 계시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이미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계속 적용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특히 전세나 월세 보증금이 6천만 원 이상, 월세가 30만 원 이상이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고 신고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중에 과태료 통지서를 받고 놀라십니다. 아홉 번째, 부동산 감독원 설립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감독할 새로운 기구를 만듭니다. 특사경을 포함해서 불법 행위를 직접 수사합니다. 부동산 사기, 불법 거래, 허위 매물 같은 것들을 단속합니다. 시장이 더 투명해질 수 있지만 동시에 감시도 강화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지방선거 이후 세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것입니다.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내리는 방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만약 현실화되면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이 내는 종부세가 전체의 57%입니다. 보유세가 오르면 우리 세대가 가장 큰 타격을 받습니다. 집은 있는데 현금이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매년 나가는 세금이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황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주택자라면 5월 전에 결정해야 합니다. 비핵심 지역의 집은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지방 소도시나 가격이 떨어지는 곳은 빨리 파는 것이 좋습니다. 5월 10일 이후에는 세금이 훨씬 많아집니다. 1주택자는 신중해야 합니다. 무리하게 갈아타려다가 DSR에 걸려서 대출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과 기존 부채를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은행에 가서 미리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무주택자 중 생애 최초라면 취득세 감면을 적극 활용하십시오. 2026년까지 연장됐으니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조건에 맞는 집이 있다면 빨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소형 B아파트는 감면 혜택이 크니 고려해 볼 만합니다. 지방 투자를 생각한다면 광역시 중심으로 보십시오. 부산, 대구, 광주는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분양 주택은 세금 혜택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도시는 위험합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곳은 절대 사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입니다. 제도가 수시로 바뀝니다. 모르면 손해보고 알면 이익입니다. 정부 발표를 주시하십시오. 특히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여부를 꼭 확인하십시오. 연장되면 5월 이후에도 중과세를 안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장 안 되면 급히 팔아야 합니다. 2026년은 제도 변화의 해입니다.
준비된 사람은 기회를 잡고 모르는 사람은 손해를 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부동산 여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